지금부터 2020학년도 부천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온라인 성과확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임에도 부천대학교가 지난 한 해 달성한 성과와 노력을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육 현장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대학이 차분히 준비하고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강한 성과를 본 행사를 통해 소개하고 타대학 및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 행사는 유튜브 플랫폼 부천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성과 포럼의 진행을 맡은 부천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하정호입니다. 오늘 행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대학 한정석 총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지난 2000년도 혁신지원사업 추진 경과와 총괄적인 성과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 산학, 학생 지원의 혁신 영역별 대표 성과 발표가 진행되며 계속해서 학생, 교원,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성과 및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행사는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방송의 특성상 행사 진행 시간이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대학 한정석 총장님의 환영사 겸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포럼은 2020학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부천대학교가 일궈낸 혁신지업 성과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확산시키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쉽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 혁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자 애쓰신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대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라는 설립자 몽당 한한길 선생의 비전을 이어받아 사람과 일의 가치를 만드는 대학의 사명 아래 우수한 창의 인성 교육과 융복한 교육,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와 사회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고등직업 교육 기관으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사회 환경에 근간을 흔들어 놓은 두 사건, 즉 예견된 4차 산업혁명과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은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대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과 사회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대표 주자로서 디지털 융복합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등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한 해 우리가 이룬 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오늘 이 포럼이 우리 대학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체 그리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의 한영사를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지난 2차년도에 추진한 혁신지원 사업의 총괄적인 성과에 대해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최준혁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최준혁 교수입니다. 지난 2020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반적인 사업 개요와 추진 방향, 추진 전략, 한 해 동안 진행된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이라는 비전 하에 소통하는 인성을 갖춘 자기주도적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미래로 연결로 미래를 준비하는 융복합적 교육혁신, 그리고 전주기적 산학교육 및 활동을 통한 산학협력 혁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학생 지원이라는 세 가지 전략 방향을 가지고 추진했으며 총 사업기간 3년간 진행되었고 오늘 성과는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비 예산은 5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사회 기반 수요 창출 및 성과 확산으로서 교육 역량 강화, 취사업 역량 강화, 평생 직업 교육 강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전략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혁신지원사업도 이러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지원사업의 전략 방향은 혁신에 있어서는 융복합적 교육혁신, 그리고 산학협력에 있어서는 전주기적 산학협력 혁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학생 지원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부 사업 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입니다. 교육혁신에 있어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위한 인성교육,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융복합 교육, 그리고 학과 혁신을 통한 혁신 모델 창출, 그리고 자기주도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혁신,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 활성화라는 5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사람다운 사람을 위한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저희 대학의 설립자 정신과 대학의 사명인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정신교육 바탕의 인성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를 하고 사회적 인성 함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신입생 인성 드림 캠프,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으며 융복합 교양 교과목도 매년 2개 과목씩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융복합 트랙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융복합 트랙 교육과정은 1차년도 때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과와 영상 게임 콘텐츠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융복합 비유과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희 미래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양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융복합 형태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과혁신을 통한 수요 맞춤형 혁신 모델에 있어서는 1차년도에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3개 학과를 추진을 했었고 2차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 선도형과 신교수법 개발 활용 형태로 총 8개 학과에 대해서 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지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자기주도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에 있어서는 교수법 연구회라든가 맞춤형 교수법 개발, 그리고 혁신교수법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AR, 레고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창의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경험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한길 드림 챌린저스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콘텐츠 기반의 교사학습 지원으로서 교과목과 연계한 프로그 프로그램, 또 부천 프리클래스, 그리고 VR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교사학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에 있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부터 해서 콘텐츠 제작과 또 창의 메이커 교육, 그리고 코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이 미래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디지털 교육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혁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학협력에 있어서는 융복합 산학교육과 활동을 강화를 하고 산학맞춤형 직무역량 향상 지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D 프린팅이라든가 빅데이터, VR, AR, IoT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를 하고 또 기획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과정과 같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학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학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융복합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기반의 산학혁명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또 학생 주도로 창의혁신 캡스톤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산학 연계 역량 강화 교육과 동아리 특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학과의 전공 또는 창업 동아리 기반으로 직무 역량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또 향상 지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재택 실습 지원이라든지 또 재학생 현장 실습, 또 취업 대비 VR, AR 기반 모의 채용 체험이라든가 또 학생 취업진로 가이드북을 제작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개발과 취업 역량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 지원 혁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학생 지원에 있어서는 데이터 기반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학습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이 혁신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심의 사업 평가 공유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기반 학생 특성 맞춤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또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심리 지도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학습 동아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맞춤형 상담과 또 실질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특강을 비롯한 학습 상담 컨설팅 프로그램을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를 하고 또 활동을 함으로써 또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또 창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서 학생 참여 혁신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난달에는 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VR 온라인 성과 전시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 혁신 지원 사업 2차년도를 진행하면서 우리 대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뉴 노멀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차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신 각 부서와 학과, 그리고 학생, 산업체 관계자 등 모든 구성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또 혁신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준혁 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대학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체제 구축 성과에 대해 간호학과 김선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역량기반 교육체계 개편을 위한 TFT가 구성되었고, 부천대학교의 건학 이념 및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3R 핵심 가치와 6대 핵심 역량을 포함한 핵심 역량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TFT에서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십니다.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시간, 장소, 정해진 정답을 통해서 과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하는 고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지식에서 역량으로 세계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 스마트 사회, 상위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 획득의 한계를 넘어 인지적, 비인지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역량 교육은 지식의 단순한 전달, 축적이 아닌 지식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역량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성과와 연계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핵심 역량은 특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경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활용하고 적용하고 융합하여 성과를 이루어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전문 교육 과정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 내용을 즉각적으로 교육 과정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교과목 간의 학문 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들, 즉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직무를 수용하고 활용해서 바라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로 교육의 방향이 변환되었습니다. 향후 미래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수 목표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수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단기적 목표에서 장기적 목표로, 학습한 것의 축적과 재생산에서 학습한 것의 창출과 적용으로, 단편적이고 고립적인 것에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역량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핵심 역량으로는 전공 분야의 지식,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및 관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CS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및 관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 능력, 자원관리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FTF에서 미래 역량으로는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협동 능력,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들을 모두 다양하게 서로 각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량들을 조금 다시 더 구분을 해본다라고 하면 인지적 측면의 역량과 비인지적 측면의 역량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적 측면의 역량은 지식과 관련되는 역량으로 전공 지식,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및 관리 능력이 해당이 됩니다. 비인지적 측면의 역량은 관계와 관련되는 역량으로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협동 능력, 자원관리 능력, 글로벌 역량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듯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측면에서 갖춰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비인지적 측면에서 갖춰야 되는 능력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교육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천대학교의 핵심 역량 모델은 어떠할까요? 먼저 문헌 연구와 전문가 특강을 통한 선행 연구 고찰과 브레인스토밍, 일반 모델에서 역량을 출하하여 약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통한 잠재적 역량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역량 모델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대한혁신 전략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대학의 비전, 중장기 목표, 전략 방향들을 통해서 정신사상을 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신 기반 미래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육 과정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역량 기반 교육 체계는 비전, 인재상, 교육 과정의 방향, 시리얼 핵심 가치, 6대 핵심 역량, 그리고 기본 역량과 역량 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일의 가치를 만드는 대학으로서 전인격적 인재, 창조적 인재, 평생학습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신 기반의 미래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서 바른 정서, 바른 인지, 바른 행동이라는 3R 핵심 가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3R 핵심 가치를 위해서는 자아인성 역량, 글로컬 역량, 자기주도 역량, 창의융합 역량, 전문 지식 역량, 평생학습 역량이라고 하는 6대 핵심 역량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직업기초 역량과 기초학습 역량을 토대로 전공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래 전략, 교육혁신, 빅데이터 기반의 학생관리, 시창업 지원, 스마트 캠퍼스 구축, 학생 성공 등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함께 접목이 될 때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3R 핵심 가치 중 첫 번째는 바른 정서입니다. 바른 정서에는 자아인성 역량과 글로컬 역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아인성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일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다운 성품을 개발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글로컬 역량은 사람과 일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량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아인성 역량에는 자기 이해, 인문적 소양,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그리고 글로컬 역량에는 외국어 활용 능력, 국제적 교류 협업 능력, 공동체 의식, 글로벌 시민 의식이 하위 역량으로 포함됩니다. 각각의 하위 역량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3R 핵심 가치 두 번째 바른 인지는 자기 주도 역량과 창의융합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도 역량은 사람과 일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자기 개발 및 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목표를 설계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주도 역량에는 자기 개발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진로 설계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이 포함이 됩니다. 창의융합 역량은 사람과 일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창의융합 역량에는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 능력, 통섭적 사고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역량을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하위 역량의 정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3R 핵심 가치에서 마지막 가치 역량은 바른 행동입니다. 바른 행동에는 전문 지식 역량과 평생학습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지식 역량은 사람과 일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전문 지식 습득 능력, 기술 활용 능력, 실용적 응용 능력, 자원 정보 활용 능력의 하위 역량은, 평생학습 역량은 사람과 일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여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생애주기 학습 능력, 협업 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디지털 문해력을 하위 역량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하위 역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량 기반 교육체계 개편을 위해 TFT에서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전문대학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인재 양성에는 적합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주도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래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핵심 역량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2021학년부터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향후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통한 성과 측정 및 그 결과를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역량 기반 교육의 내실화는 사람과 일의 가치를 만드는 대학의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서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미래의 핵심 역량과 우수한 혁신 모델을 도출해 주신 TF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공동아리 및 지창업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 지창업 산학지원처 김병건 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창업 산학지원처장 김병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혁신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처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성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전공 창업 동아리에 대한 운영 성과입니다. 각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전공 동아리 그리고 창업 동아리를 열심히 운영해 주신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운영 기간은 7월 달부터 지금 현재 1월 달까지 학과 교수님들이 전공 동아리, 창업 동아리를 운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공 동아리, 창업 동아리를 설계할 때, 디자인할 때 하고자 한 그러한 사업의 목표는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산학 연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동아리 기반의 단계별로 전공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2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공 창업 동아리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동아리의 참여 등록을 좀 더 간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완화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서식을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아리 운영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했습니다. 다수의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로 지원 금액의 범위를 현실화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더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래서 23개 학과 59개 동아리가 활동을 했고요. 전공 동아리가 53개 그리고 창업 동아리가 6개 활동을 했습니다. 총 집행 예산은 8,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원래 저희들이 확보했던 예산은 사실은 3억 원이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8,600만 원밖에는 쓰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해에도 같은 이런 사회적인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같이 참여해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전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주요 운영 내역을 보시면요, 크게 산학 연계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동아리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각 동아리당 25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쓰신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쓰지 못하신 동아리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동아리들은 또 250만 원 이상 쓰시고 또 더 필요하시다고 해서 또 더 추가로 지원해드린 그러한 동아리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동아리 구성원들,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운영 방안을 조금 더 내실 있고 효과적인 동아리가 운영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의 지원 규모를 좀 더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슬림 요금제도 있고 표준 요금제도 있고 자유 요금제도 있듯이 동아리 지원에 대한 그러한 금액을 일반 동아리, 직무 역량 강화 동아리, 산학 연계 동아리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금액을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에 특화된 심화 교육 지원, 이 부분도 대학 일자리 센터하고 연계해서
동아리의 심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컨설팅 시스템입니다. 이름하여 저희들이 레주메 팩토리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성과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리에 앉자마자 쫙 떠내려가는 그러한 학생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해도 교수인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레주메 팩토리는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게 돼서 한두 문장씩 자소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나의 대표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또 거기에 답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영향을 준 성장 환경이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질문에 대답해 나가면서 그 자소서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비번을 등록하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입사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가장 유사한 템플릿을 설정하고요. 그 템플릿에서 인터뷰 세션을 또한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편집 및 점검을 거치고 그리고 온라인 첨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과정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원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소서를 그냥 쓴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 레주메 팩토리를 이용해서 자소서를 작성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소개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VR 면접 체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VR 기술을 이용한 모의 면접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경 형태의 시스템을 착용하고 면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밀레니엄관 지하 1층에 오시면은 VR 모의 면접 체험 존을 2개의 실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마련해 놨고요. 거기서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함께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시스템의 이름은 면접의 신이고요. 안경을 쓰시면은 내가 면접을 보려고 하는 회사 그리고 그 분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실제로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착용하고 체험을 해본 결과 상당히 실제와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됐고요.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고 꼭 한번 체험해서 자신의
이런 말버릇이나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주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 이용 현황인데요. 약 한 5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혁신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 중에 또 진로 취업 관련해서 정규 교과의 교수형 워크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워크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워크북은 정규 교과 커리큘럼에 기반해서 교재를 구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정규 교과의 학생용 교재하고 당연히 연계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상담에 대한 매뉴얼을 수록하였습니다. 교수형 워크북을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진로지도 워크북입니다. 1학기 거는 이루어 드림이고요. 2학기 거는 더 이루어 드림입니다. 2학기 거는 더자가 붙는다는 거 대부분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저도 서장이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2학기 때는 더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업 지원 교수형 워크북입니다. 1학기 때는 커리어 드림 교수형 교재, 그리고 2학기 때는 더 커리어 드림 교수형 교재를 저희들이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용 교재와 교수형 교재, 그리고 교환에 대한 PPT, 마지막으로 동영상, 관련된 동영상 컨텐츠까지 모두 다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정규 교과, 진로, 취업 관련된 정규 교과를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시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교수형 교재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저희 처에서 운영한 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은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방학 중에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업무를 경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특별히 일반 학과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갈 때 혁신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 학생들이 실습비를 지원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나와 있듯이 122명만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희 학교가 전체적으로는 한 700명 정도 현장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학생들은 122명밖에 안 돼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에는 좀 상황이 또 더 나아진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현장 실습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학지원처에서 취창업 산학지원처에서 운영한
혁신 지원 사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봉훈 처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전공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산학연계 강화와 학생들의 지속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취창업 산학지원처장님 이하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생지원 혁신 세부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 프로그램 추진 성과에 대해 학생성공처 박영훈 처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성공처장 박영훈입니다. 저희 학생성공처는 2019년부터 대학혁신사업단과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 지원 프로그램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적으로 학생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기반한 학생 특성 맞춤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러한 개발된 프로그램과 성과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 구성됩니다. 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에 있어서 저희 학생성공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성공처에서는 학생의 지도 및 학생 행사 지원, 등록, 학적, 장학 등을 관여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 그리고 학생들의 적응과 심리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 상담센터, 또한 장애학생의 복지 증진에 애쓰고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터, 그리고 간호 제공 및 가정병 예방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 성공 중심의 전략적 연계 및 통합적 학생 지원이라는 학생 성공적 운영 목표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교수님과 선생님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과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진로지도 전문가가 서로 협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의 분석 능력이지만 그보다도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융업 데이터만 분석하시는 분이 있고, 농업은 또 농업 관련되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혁신사업단의 일환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게 되는 성과를 가진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졸업생 3만 명의 데이터와 200개의 원변수를 가지고 그 학생이 수시 1차로 왔는지 2차로 왔는지 아니면 정시로 왔는지, 그 학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생이 일반 전형인지 특별 전형인지, 그리고 그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았는지, 그럼 받았던 건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들어오면서 면접을 받았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취업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사히 졸업을 했는지 아니면 중도 탈락했는지에 대한 결과 변수들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데이터의 분석에 의해서 우리 대학 학생의 특성을 더욱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파생 변수를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많은 파생 변수를 본 사업 성과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적 데이터, 장학 데이터, 취업 데이터, 그리고 검사 데이터, 교육 만족 데이터, 입시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를 머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원 데이터가 형성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그 툴 중에 하나인 SPSS 모델러인데 그에 대한 분석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에서 데이터를 종합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데이터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의 원변수 역량을 분석해서 어떠한 변수가 우리 학생들의 상황을 더 설명하는지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특성 맞춤 파생 변수를 개발한 다음에 차원의 축도, 차원의 전환들을 활용해서 그에 따른 학생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수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 사업 평가의 하나의 일환이 되고, 그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이 그의 성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R과 파이썬도 활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인공지능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업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 데이터의 변수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업에 맞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혁신 사업에서 우리 부천대학에 맞춤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학생 데이터 분석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생 특성 맞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있어서 저희 학생성공처는 저희 학생성공처 업무 내로 한정하였습니다. 저희 학생성공처에서는 충원율 관리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응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생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공통인자에 대한 데이터 비교과 프로그램은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공통인자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사실은 우리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에 대한 특성을 좀 더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희 학생성공처에서는 선형 통계, 다변형 통계, 머신러닝 등을 분석해서 우리 학생만,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유일 인자를 분석해서 차원의 축소, 차원의 전환을 하면서 클러스팅 등으로 해서 학생 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본 사업의 성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보시고 계신 그림은 데이터의 융합, 데이터의 정제,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데이터의 클러스팅과 추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의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고 계시겠습니다. 이러해서 개발된 부문 중에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처음 왔을 때 그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많은 심리적 기저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시행착오적인 분석을 많이 했고, 그러한 분석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탈락 여부에 관련되는 주요 변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변수에 의해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클러스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 개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학생들의 80명을 모집해서 클러스터별로 교육을 했고, 그런 클러스터 결과에 따라서 그 별의 어떤 검증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5가지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학교에 재학한 학생들 중에 나를 알고 싶은 군집도 있고, 열정이 필요한 군집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군집도 있고, 맞서고 싶어 군집도 있고, 그리고 불안하게 싫어할 군집도 있습니다. 각각의 클러스터의 특징이 있고, 그러한 클러스터의 특징을 반영하는 클러스터명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클러스터 중에 보시다시피 3군집, 흔들리지 않아가 가장 어려운 군집이고요. 그 다음에 2군집, 열정이 필요하니까 가장 적응이 강한 군집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3군집 학생들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에 있어서 심리 지수를 개발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클러스터가 어려운 클러스터 C 학생들의 심리 지수가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3만 명 데이터의 분석 결과 심리 지수가 높을수록 탈락률이 감소하고 심리 지수가 낮을수록 탈락률이 증가하는 상관관계도 분석하여 본 사업 성과에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계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클러스터가 약 클러스터 C인데 우리 대학 학생의 약 11%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지만 우리 학교의 탈락률이 기본적으로 약 15% 정도 됩니다만은 이건 이제 재적 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휴학생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재학생 중에는 한 10% 되기 때문에 어떤 서로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입시 자원이 감소하면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충원도 어렵겠지만 또 충원된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비해서 이 본 사업에 의한 성과가 잘 적용된다면 학생들이 처음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결과 말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군집에 있는 학생들이 긍정적 군집 변화로 약 62.5%가 변화되는 걸로 해요. 그 상당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떤 성과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지락하는 학생들 중에 진로에 대한 기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진로와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단지 학생들의 적응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기획적인 단어이고 각각의 또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고유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지 않고 학생들의 어떤 적응의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하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거기에 대한 클러스터를 분석했을 때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섬세한 전문가 그룹, 관계 마스터 그룹, 그리고 자유로운 창작가 그룹, 그리고 예리한 분석가 그룹과 같은 진로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각각의 클러스터의 특징에 있어서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섬세한 전문가 그룹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만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그룹이고, 관계 마스터 그룹은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했고, 자유로운 창작가는 개방적인 태도로 의견을 수행해줄 필요성이 있는 그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예리한 분석가는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한 분석 그룹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집은 저희 대학만 가지게 되는 분집이고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는 분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분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그 단점에 따른 직업기초 역량 강화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강화되어야 될 직업기초 역량이 상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고 계속적으로 바뀌는 직업세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에 의한 성취가 그 학생들의 적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의 그 학습과 관련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에 따른 또 클러스터 분석을 하였습니다. 조금 재밌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클러스터 이름을 좀 재밌게 했습니다. 깨어나는 코알라 그룹, 기분 좋은 코끼리 그룹. 앞에 이제 기분 좋은이나 깨어나는 각각의 동물이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 깨어나야 되니까요. 꾸준한 사자 그룹, 그리고 멀리 보는 타자 그룹. 이 타조 그룹 주로 4개로 나누게 되고, 각각의 클러스터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 대학 학생, 입학한 학생들의 보완점, 코알라 그룹의 보완점, 코끼리 그룹의 보완점, 사자 그룹의 보완점, 타조 그룹의 보완점을 방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학생들에게 구현한 바 각각의 클러스터에 있어서 학생들이 보완될 부분이 강화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에 대한 검증에 대한 상황을 했을 때 학생들이 자기의 그룹이 이러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재미있게 본인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보완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면 학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과를 관리한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운영처에서 직업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대학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 운영에 있어서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입시지수가 되겠죠. 그리고 재정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지수, 그리고 취업지수, 그리고 취업교육 충실지수, 또 내부적으로는 미래동력준비지수, 혁신추진지수, 스마트워크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BSC 개념으로 도출된 비전 목표와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과학적 모니터링 툴이 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수를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인가는 우리 학교의 중장기 발전 교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또 다른 영역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교육운영처에서 말씀 주셨던 핵심 역량 지수는 앞으로 우리 학교의 직업교육 충실 지수로서 매우 중요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인성 역량부터 평생학습 역량이 우리 학교의 직업교육의 충실 지수가 될 것이고, 이러한 직업교육의 충실 지수는 학과의 전공적 과목과 비교과목 과목, 그리고 교양국 과목에 의해서 녹아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역량에 상승되어야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구축으로 학생들이 학기 초, 학기 말에 해당 영역에 대한 어떤 사항을 판단하고, 학생들이 그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따라서 해당 영역이 얼마만큼 증가되고 얼마만큼 감소되는지를 학생 개인별로 관리하고, 학과도 핵심 역량 기반의 직업교육 성과 관리 차원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NCS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각각의 직무 단위로 교육과정을 연결하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앞서 말씀 주셨던 교육부처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역량 기반으로 해서 학과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각각의 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핵심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교과목을 선정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하여 성과 관리하기 위한 핵심 역량 기반 직업교육 성과 관리를 플랫폼 형태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도 이와 같이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학 차원의, 학과 차원의,
행정부서 차원의 CPI 종합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PDCA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PDCA에서 C와 A에 있어서 많은 행정적 그리고 많은 어떤 시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플랫폼 차원에서 운영한다면 보다 정량적으로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라하여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각각의 고려하고 있는 6개의 역량 중에 뭐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또 성과가 떨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의 질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그에 따라서 예산적인 투자를 좀 더 강화한다는 어떤 그런 액트의 행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 성공 인재 개발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에 따라 대학대표 인증제와 셀프 마일리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마일리지 기반 대학대표 인증제를 위해서 학생 성공처는 4개년의 셀프 마일리지의 분석 사항을 다 분석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하는지를 다 분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아 인성 역량과 글로컬 역량 기반의 전위격 인재, 자기주도 역량과 창의유한 역량의 창조적 인재, 전문지식 역량과 평생학습 역량의 평생학습 인재 등을 위해서 저희가 인증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전위격적 인재, 창조적 인재, 평생학습 인재를 구축하였고 각각 인증점수 30점이 될 때는 해당 인재의 인증을 하는 걸로 하였고 각 3개의 인증이 이루어졌을 때는 퍼펙트 인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대학대표 인증제라는 이름을 하였으나 이제는 퍼펙트 인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융합인재 인증제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어떤 적응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칭 새내기 인재를 더욱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때 더욱더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저희 플랫폼에는 추천 시스템도 인베이딩 하고자 합니다. 보시고 계신 그림은 이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보신다면 첫날 호그와트에서 그 솔팅 햇이 이 해리포터를 어느 기숙사에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리포터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해리포터는 그리핀도르라는 기숙사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혁신 사업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알고리즘과 어떤 클러스팅 그리고 머신러닝에 의해서 우리 대학만의 솔팅 햇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러한 솔팅 햇을 플랫폼에 인베이딩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베이딩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클러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이 플랫폼에서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시스템이 인베이딩 되게 되면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그 해당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시기를 이해시켜서 셀프 마일리지 장학금 등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더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플랫폼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의 예측 시스템도 인베이딩 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본적인 학생들의 데이터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학적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들의 탈락 확률이라든가 그리고 학업성 지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개발해서 이 셀프 플랫폼에 업데이트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 업무에 내재되는 데는 마르코 피사니는 3개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조직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그러한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어떤 것을 확인하는 데이터입니다. 저희 부천대학교는 이번 혁신 사업에 의해서 학생 혁신을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거쳤고 그리고 또한 그 확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 모델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고 결과를 최적화하는 해석 모델에 의한 개선과 경쟁 우위가 확보가능한 여러 가지 해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 추천 모델, 물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많은 모델과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러한 성과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업무에 내재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업무에 내재돼서 그 결과가 실질적인 어떤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한 인터페이스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종합정보 시스템, 셀프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업무의 내재화를 위해서 다양한 부처에서
산재되어 있던 다양한 업무들을 이와 같이 하나의 집대성하고 또 추가적인 필요 업무를 해서 이와 같이 학생 성공처 업무로 내재화시켜서 그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 프로세스로 혁신을 가지고 그리고 분석이 내재된 우리 학교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성공처가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빅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은 어떻게 본다면 학생을 이해하려는 과정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는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확신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증 평양에 의해서 학생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점점점 다르게 변화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지원 혁신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혁신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학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윤 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학생 지원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질 높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 전략을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주신 학생 성공처장님과 이하 부서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학생과 교원, 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기반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과와 학생 주도의 창의혁신 캡스톤 디자인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기반 산학협력 프로젝트 우수 사례 발표 3개 팀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도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새로운 빗물바지 개발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토목과 김정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혁신지원산업 온라인 성과 발표회 발표를 맡은 토목과 김정수 교수입니다. 저희는 크라우드 소싱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 토목과에서 어떤 것을 개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도로 비전 오염 저감을 위한 새로운 빗물바지 개발이라는 주제로서 학생들과 교원, 그 다음에 업체가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제작 및 도출 과정, 추진 성과 및 활용 방안, 결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에 따른 급진적인 도시화로 인해서 도로의 포장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로의 초기 우수로 인한 비점 오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점 오염은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출되어서 하천의 수질 악화에 상당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문제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비점 오염 저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 오염원은 하수종마 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처리장으로부터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점 오염원이라고 하고, 비점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도로나 공장 폐수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비점 오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도로부에서 초기 우수의 배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빗물바지를 통하여서 하수관이 이동하고, 이동된 하수는 하천으로 바로 배출됩니다. 이와 같이 빗물바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초기의 비점 오염원이 처음으로 통과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점 오염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보시는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2020년이 되면서 70% 이상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도로에서의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에 설치된 빗물바지로 유입되는데, 도로 축구에 설치된 빗물바지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연 70억 이상의 청소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따라서 도시도로부에서 발생하는 빗점 오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유작물 및 쓰레기 등을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빗물바지의 문제점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이 빗물바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서 빗물이 배수되지 않거나 역류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빗물바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못할 경우에 침수 수심이 일반적으로 1.4에서 2.3배 깊어지고, 이는 도심지 침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0년과 2021년 서울시에 엄청난 침수 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빗물 역류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됐던 빗물바지라고 하는 것은 건설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가 어렵고 저감 효율이 저감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형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은 소규모 저류지 및 침투 도랑은 부지 소요가 크고 퇴적물의 처리나 여제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효과 검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과자에서는 도시도로부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유작물 및 쓰레기 등을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비점 오염 저감 필터를 개발하고, 저감 필터의 탈부착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한 빗물바지 형상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추진 방법은 비점 오염 저감을 위한 기터 시설물이라고 하는 기존 빗물바지뿐만 아니라 기타 저감 오염 시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또 빗물바지 형상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도로로부터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토사 및 유송작물 등을 차단할 수 있고, 빗물 배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빗물바지 구조와 필터의 형상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빗물바지 청소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송작물 차집에 따른 필터의 교체 시기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였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모형을 제작하였고, 수리 실험을 통해서 저감 효율을 검증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기존의 비점 오염 시설인데, 기존의 빗물바지 시설인데, 이 빗물바지 시설을 보다 우리가 유지 관리도 편하고, 그다음에 배수 효능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과 함께 토의를 하고,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 그림에서 보시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내용에 따라서 중간 상단에 보시면 구조물을 개발을 했고, 개발된 구조물들을 수로에 맞춰서 실험 영상으로서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형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퓨전 360이라고 하는 3D 모델링을 하였고, 보시는 그림과 같이 비점 오염의 빗물바지의 형상을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성품에서 기계식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비점 오염이 안에 들어갔을 때, 또 유성작물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하중에 의해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센서입니다. 또한 필터를 우리가 교체하고 탈부착하기 위해서는 필터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품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형상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형상을 다음과 같은 수로 시설 내에 부착을 하였고, 이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서 시제품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모형은 3분의 1 축소 모형을 하였고, 빗물바지 내에 차집한 유성작물 및 오염물질의 무게가 반영하여서 교체 시기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기계식 생식을 적용하였고, 필터의 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터 가이드를 구성하고 필터의 탈부착의 편의성을 증진하였습니다. 구성품입니다. 제작된 구성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점 오염의 빗물바지의 시료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 파란색으로 필터 가이드가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간 유성 작물이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 소재를 골랐는데, 이런 필터 소재는 물은 추가하면서 미세한 비점 오염까지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제거용 필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따로 왼쪽 상단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구성품을 제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영상입니다.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 있는 것들 갖고 오지 못하고 제가 연필 깎기에 연필 그 나무 재질들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것들이 흘러 들어갈 것이고 물과 함께 흘러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흘러 들어가고 흘러 들어간 녀석이 이 안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필터 안에 있는 녀석은 남고 물은 그대로 남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커피가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 들어가서 다 들어가게 되면 물만 나오고 사실은 커피가루들은 그대로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고운 커피가루도 필터를 통해서 차단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6가지 근거를 통하여서 실험 결과와 형상 개선 내용을 통해서 특허를 현재 신청할 예정이고요. 이 특허는 단순히 그냥 특허로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제품 개발에 또 현장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향후 올해 크라우드소싱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 및 유성작물 등을 차단할 수 있으며 비물바직 배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형 비물바지를 개발하였고 필터의 교체 시기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 및 필터의 소재 및 소재를 적용한 비물바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활용하여서 모형을 제작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3D 프린터의 활용성을 제고하였고 학생들도 3D 프린터를 손쉽게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수리 실험 모형을 통하여서 개발된 비물바지 검증 효율을 저감 효율을 검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특허를 신청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서 시제품 개발 및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합니다. 본 과제를 통하여서 학생과 그다음에 저희 학교, 저희 교직원, 그다음에 업체분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다 국민에게 또 저희 토목과의 소신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또 학생들과 함께 융합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본 과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 주신 김정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단에서도 프로젝트 성과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기반 산학협력 프로젝트 우수 사례 두 번째로 VR 기업 홍보관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영상 게임 콘텐츠과 이중호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게임 콘텐츠과 이중호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언택트 시대의 VR 제품 홍보관 제작을 했고 사례 발표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VR 제품 홍보관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내용은 VR로 제작한 홍보관인데 VR의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간을 촬영하고 그것을 3D로 구축해서 만드는 실사 기반의 VR 공간과 그리고 3D로 모든 공간을 제작하고 그래픽으로 구축하는 3D 그래픽 기반의 VR 공간인데 저희 가상 어떤 홍보관은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3D로 제작하는 그런 3D 그래픽 기반의 VR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력사인 디자인 리더스와 학교 기업에서 참여했고요. 학생 4명, 산업체 2명, 교수 1명 이렇게 7명이 같이 공동 진행을 했습니다. 효과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VR 홍보관은 비대면 언택트 콘텐츠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공간에서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양은 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구축한 개수는 기업의 20개 정도의 기업의 제품과 홍보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수백 개의 기업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나누어 가지고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전혀 없이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접근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업이 제품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좀 차별화되는 이
VR 콘텐츠를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제품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VR 기업 홍보관에서는 기업의 정보와 제품의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 정보가 단순히 이루어지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루해 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재미적인 요소, 오락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3D 이벤트와 홍보 영상과 같은 컨텐츠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기업 홍보관을 만들고 개인적인 소비자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또 기업의 매출이 증대가 되거나 그 다음에 소비가 좀 더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한 학생들이 융합형 교육을 통해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는 VR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공간을 3D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D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3D 맥스 프로그램으로 공간과 제품을 전체 모델링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밍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VR 콘텐츠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콘텐츠 소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구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는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은 가상 공간이 열립니다. 이 가상 공간을 저희가 전체 3D로 만들었고, 여기에 20개 정도의 기업 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관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되고 그 제품의 정보가 5가지 정도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기업 정보라든지 3D 이벤트라든지 그런 형태로 저 제품 정보가 노출이 되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간 구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공간을 3D로 만들었고요. 이건 전시대입니다. 그리고 제품들도 마찬가지 3D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3D 공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3D 공간이 구축되어 있고 조금 넓게 제작을 했고요. 추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품 정보입니다. 5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는 360 영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기업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업의 공간을 360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 VR 콘텐츠 안에서 볼 수 있게끔, 직접 가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좀 간단한 기업 정보, 그다음 3D 이벤트는 약간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 홍보 영상도 그 각 기업마다 그 제품을 설명해 주거나 기업을 안내해 주는 간단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팝업 메뉴들입니다. 기업 정보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만 기재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김포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엘리트 농부라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60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그 공간에 가서 이 매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보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이벤트는 3D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뭐 엘리트 농부나 로컬 푸드를 홍보하는 그런 형태로 재미적인 요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시연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VR 콘텐츠의 시연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지금 하나의 제품만 선택해서 보셨지만은 이런 형태로 20개 모든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면은 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HMD 장비와 키오스크가 좀 결합된 형태로 해서 HMD 키오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중소기업 홍보관이나 제품 홍보관에 비치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장소에서 수백 개의 기업들의 제품들을 검색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작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업과 학생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제품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 방식과는 좀 차별되는 형태로 홍보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VR 백화점, VR 스토어 같은 그런 형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제적으로 그런 수요에 대해서 미리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씩 경험해 본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는 기획, 그 다음에 2D 디자인, 3D 그래픽, 그리고 프로그래밍,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융합되어 있는 작업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융합형 인체로 양성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같이 길러냈다는 데 대해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발전이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중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상황에서 최적화된 아이디어로 우수한 성과물을 도출해 주신 이중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많은 활동을 통해서 VR과 연계된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기반 산학협력 프로젝트 우수 사례 세 번째로 서버모터를 이용한 기타 연주 로봇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자동화 로봇가 최성빈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버모터를 이용한 기타 연주 로봇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 부천대학교 자동화 로봇과 2학년 최성빈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차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팀 구성부터 연주 영상까지 총 12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모터를 이용한 기타 연주 로봇 프로젝트의 팀 구성입니다. 주창희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주셨으며 부천대학교 자동화 로봇과 2학년 학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미션테크 대표님이신 이무현 대표님께서 기구물 제작 및 기타 연주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참여 동기입니다. 저희는 작년 2학기 한길학습 동아리라는 프로젝트를 7주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프로젝트라 뚜렷한 성과를 하지 못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도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크라우드 소싱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참가하지 않겠냐는 제안에 저희는 크라우드 소싱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알아보던 중 한길학습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부천대학 혁신지원사업단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여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타 연주 로봇을 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저희 서버모터를 이용한 기타 연주 로봇의 요구사항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연주되는 기타 연주 로봇, 기타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현, 액추에이터인 서버모터로 기타의 현을 치는 로봇, 기타 코드를 액추에이터인 서버모터를 이용하여 잡아주는 로봇,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연주하는 로봇, 통기타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로봇으로 총 6가지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 필요 역량입니다. 서버모터를 이용한 기타 연주 로봇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선 기구물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 회로 구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음악을 먼저 해석한 후 음악을 연주할 기구를 설계, 그 후 프로그래밍을 동작을 구현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선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저희는 기타 음향장치가 없이도 크게 소리를 출력하는 통기타인 고파우드 어쿠스틱 기타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채택하였습니다. 5V 전압 인가시 13.5kg/cm의 토크를 가지고 있는 메탈 기어 디지털 RC 서버 모터를 피크 작동부 6개, 코드 작동부에 18개로 총 24개의 서버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4개의 서버 모터를 각각 또는 동시에 작동시켜야 하므로 최대 16채널을 지원하는 PCA 9685 서버 모터 드라이버 모듈을 2개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일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자료 조사부터 결과 보고서 완성까지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1월 18일 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2월 8일 결과 보고서 완성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환경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내부 환경으로는 한길관 121호에 위치한 3D 프린터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3D 프린터 작업실에는 신도 3D 웍스 1이라는 프린터기가 있었는데 이 프린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화 로봇가에 비치되어 있는 델타 프로 3D 프린터와 델타 350 3D 프린터 역시 사용하였습니다. 경제적 환경으로는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인적 네트워크 환경으로는 지도교수 1분, 자동화 로봇과 2학년 학생 3명과 3학년 선배 1분, 산업체 대표 1분, 기구 설계 외부 전문가 1분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지원 특강 자료 사진입니다. 저는 퓨전 360으로 모델링을 하였고 혹시 모르는 오차와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제작 및 도출 과정입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기구 설계 회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나온 의견을 혹시 모르는 오차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피드백을 토대로 피크 작동부를 모델링하고 출력하였으며 출력물을 조립하고 프로그래밍 후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코드부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을 한 후 오류와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체와의 산학 교류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피드백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드부를 출력, 조립하였고 프로그래밍을 한 후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모든 기능 구현을 마친 후 코드부와 피크 작동부를 결합하여 최종 완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제작 및 도출 과정 중 주요 부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피크 작동부와 코드 작동부입니다. 피크 작동부는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하나의 서버 모터에 하나의 줄을 담당하여 서버 모터를 작동하여 기타를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코드 작동부 역시 서버 모터를 제어하여 원하는 코드를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코드 작동부에서는 하나의 서버 모터가 2개의 칸을 담당하며 양 옆을 간섭하지 않아야 하므로 세밀하게 제어해야만 했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저희는 서버 모터를 이용한 기타 연주 로봇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팀원 간의 협동심과 동료 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전공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자신감 향상, 기구 설계 능력이 향상되었고 산업체 교류를 통한 현장 친화감 및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훗날 있게 될 3학년 진급시 캡스톤 디자인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고취되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 이후 기타 연주 로봇과 코딩 교육 간의 체계적인 접목, 미디곡을 받아 연주하는 방법을 개발, 아동 음악 교육을 위한 동요 기타 연주 활용 방안, 사람의 기타 연주를 따라하는 기타 연주 로봇을 모바일 앱으로 개발, 견고한 상품화 작업을 통해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봇 연주 영상을 시청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주 로봇이 연주하는 곡은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입니다.
이만 서버모터를 이용한 기타 연주 로봇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부천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빈 학생 발표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 시작에서 분석 및 제작, 향후 활용 방안까지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낸 프로젝트 팀을 대표하여 발표해 주신 자동화 로봇과의 최성빈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행하고 계신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서 사랑활동의 시너지를 높이고 우리 대학의 대표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성과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학과 전공과 연계한 캡스톤 디자인 성과에 대해 두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형 6차 산업화에 기반한 힐링푸드가 있는 자연밥상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호텔 외식조리과 김민호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텔 외식조리과 전공동아리 목거지 대표학생 김민호입니다. 이번 저희 프로젝트의 지도 교수님으로 김영렬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발표할 프로젝트의 주제는 한국형 6차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힐링이 있는 건강 밥상입니다. 다음으로 목차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소개, 작품 개요, 도출 과정, 개발 상품,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진 그리고 한식 전공 동아리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최고의 모임을 뜻합니다. 저희 동아리의 방향성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회원 개인 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 설정 및 친목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작품 개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 아쿠아포닉스를 중점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쿠아포닉스란 아쿠아컬처와 하이드로포닉스의 합성어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식물이 광합성을 통하여 영양분을 배출을 하고 물을 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깨끗해진 물 속에서 물고기들은 건강하게 자라면서 배설물을 배출시키고 그 배설물을 토대로 식물은 다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의 생태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하여 저는 이러한 점을 인식을 하고 이번 프로젝트 과정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으로 식용곤충을 식재료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용곤충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거리 중 하나는 바로 아토피입니다. 새집 증후군이라든가 다양한 아토피를 통하여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곤충의 아토피의 염증을 치료하는 물질인 펩타이드가 대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다량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여서 아이들에게 아토피를 치료하고 영양 공급을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요리는 마릴린 크네델로 감자 반죽 요리인데 아이들이 곤충을 먹기 되게 꺼려할 거라고 생각해서 파우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소화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출 과정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는 프로젝트 주제 선정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식용이 합법화된 곤충을 조사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개미의 포름산이라는 산미 있는 성분을 통하여 산미 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식용 곤충이 합법화가 되지 않아서 귀뚜라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귀뚜라미에는 65%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고단백 식용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미팅을 통하여 아쿠아포닉스를 활용한 접시를 개발하였고 충남곤충연구원의 자문을 통하여 곤충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곤충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게 어렵다고 느껴져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우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여했던 계획서입니다. 역할 분담을 통하여 토의와 준비 사항을 검토하였고 현장 방문과 문헌 조사를 통하여 아쿠아포닉스와 식용 곤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 후 스토리텔링으로 구체적인 구상을 한 뒤 실제 가정의 보급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보급화하는 과정에서 통유리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보급화될 경우 아이들에게 유리가 되게 위험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여서 투명색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이 완성된 뒤에 최종 토의를 하여 다시 한번 프로젝트에 수행하기 위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왜 식용곤충과 아쿠아포닉스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 재배 방식을 제공받는 농부들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소득 증대 향상과 체계적인 식재료 및 농경 문화를 확립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에서 청년 사업의 아쿠아포닉스 사업에 있어서 100억 원 정도 가량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각광받는 식용곤충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외식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발전에 기여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식용곤충 시장 규모가 1.8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조리 기술뿐만이 아닌 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미래 식재료를 개발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메뉴 개발에 대한 동기 유발과 조리에 활용되는 독특한 식재료의 이해 및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경쟁력 있는 외식 산업 종사자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상품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기르고 있는 채소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건강한 유기농 채소를 섭취를 할 수 있고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하여 다양한 채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나온 개발 상품의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갈을 깔아서 밑에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식물들을 해서 금붕어들에게 살 수 있는 물을 자연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친환경적인 그릇을 두어서 아이들에게 밥상 효과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목보지의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호 학생 발표 감사드립니다. 힐링푸드 자연밥상이라는 참신한 주제로 미래 먹거리와 음식 산업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우수한 성과물을 만들어주신 한식 동아리 목구리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DIY용 파스타에 적용할 문양 연구 개발이라는 주제로 실내 건축 디자인과와 호텔 외식 조리과가 공동으로 수행한 융복합 프로젝트에 대해 호텔 외식 조리과 최종현 학생이 팀을 대표하여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호텔 외식 조리과와 실내 건축 디자인과의 융복합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최종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는 파스타의 일종의 요끼를 만드는 판에 대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목차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끼판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성작 작품까지 다 보여드리는 과정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요끼판이라는 걸 설명하기 앞서 요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끼란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으로 파스타의 일종인데 한국식 수제비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면 요끼는 반죽을 한 후에 약간의 건조 과정을 거친다는 것에 대한 차별점이 있고, 그리고 한국식 수제비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문양을 되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끼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보이는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는 틀과 세 번째 사진으로 보이는 네모난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요끼판은 이렇게 한 가지로만 보통 나와 있는 게 대다수인데, 저희가 만든 요끼판은 한 가지 판에 여러 가지 문양을 도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되게 실용적이고 간단한 눕기를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제작 동기는 파스타 매장에서 다양한 모양의 눕기를 만들어서 메뉴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가지각색의 음식을 보는 손님들의 시각 또한 충족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파스타 조리기에 대해 연구 개발하며 한국 음식에 퓨전하여 적용하면 어떤 음식이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제작 과정입니다. CA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무늬를 그린 다음에 CAD 파일을 CNC 기계에 넣어 나무 목재를 고정시키고 원하는 문양을 도출시킵니다. 도출된 목재를 이제 커팅을 하여 사포질을 하여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 식용 오일을 발라서 목재를 코팅해 줍니다. 저희 제작 과정을 잠깐 간단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도출된 문양을 커팅을 하고 얇게 사포로 이제 섬세하게 만들어서 오일을 발라주면 되는데요.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그란 요끼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판 사이에 만두피처럼 반죽을 떼어낸 다음 양면으로 힘을 주어서 이제 문양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고, 네모난 판에서는 한입 크기로 반죽을 떼어내어 엄지를 이용해 사선으로 힘을 주어 밀어주면 동그란 모양의 여러 가지 문양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완성된 작품은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눕기판을 가지고 눕기판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죽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촉감놀이로 인한 감각 발달 및 뇌개발을 위한 놀이기구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한 소방관의 외상 치료를 위한 요리 힐링 프로그램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스타 이론과 실습 교과목의 수업의 조리도구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데일리용 키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현 학생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020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며 발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장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년도는 뉴노멀 교육혁신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더 다양하고 우수한 성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